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잉이 아빠의 아무 말 대잔치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제가 어제 봤던 게 제목이 저스틴 선 파일 코인은 스캠 후안 베넷 파일 코인 쪽 그 프로토콜 랩스 개발자죠? 개발자? CEO? 음. 저스틴 선의 개소리. 요 제목으로 제가 정리를 하나 했었는데 이 이후에 바뀐 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뭐 상대방을 비난한다거나 뭐 그런 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제 거가 한번 지나갔고요. 이거 OKEX 출금 중단 사태가 주는 경고라는 그런 글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저도 아까 훑어봤을 때 뭐였냐면은 중앙화 거래소랑 뭐 디파이 거래소랑 뭐 그런 문제점들 뭐 개인이 키를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가 추후에 요거 뒤쪽으로 넘어가면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볼게요. 이거 말고 파일코인 창업자 저스틴 선 헛소리 스캠 의혹을 부인했다라고 하고 코이니스 기사에 몇 가지 주장을 들어가고 부인한 내용도 있는데 요거였어요.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도 젠글에서 가지고 와서 이 부분을 얘기를 했던 거고 딱 그거예요. on this Justin Sun bullshit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어제 봤던 거니까 둘이 싸우는데 뭐 이거 참 된 라리머 난 늘 이더리움을 반대해왔다. 이거 트위터 글 번역글인데 블로거는 이오스 VC를 통해 이더리움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는 한 트위터 유저의 지적에 이오스 창시자인 댄 라리머가 나 또한 그것에 놀랐다. 나는 늘 이더리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더리움 위에 구축된 회사들은 제한된 이해로 대세를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음, 예.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뉴스를 봐도 뭐 개인적인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댄 라리머를 반대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예. 아무튼 댄 라리머가 저 둘 다 저는 비탈릭이랑 댄 라리머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댄의 제 개인적인 평가가 좀 떨어집니다. 예. 그러신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아마도 저는 그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금 자격지심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나 봐요. 그리고 실제로 이오스 자체도 물론 이오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좀 밀려 있는 상황이고 다른 프로젝트들 대비해 가지고 근데 뭐 나는 이더리움을 반대해 왔다. 뭐 모르는 사람 이더리움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예. 그냥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된 라리머를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트론은 요것 때문에 어제 갑자기 트론이랑 트론 계열 코인들이 확 올랐었는데 지금 OKEX 저는 OKX라고 할게요. OKEX 거래소에 출금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뉴스에서 계속 짚었고 블로그에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블로그에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암호화폐 뉴스에 가시면은 제가 OKEX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OKX 암호화폐 거래소 출금 중단 관련 뉴스라는 것. 요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언제 지금 10월 18일부터 지금 중단된 상황에 공지사항이라는 게 쭉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어제 갑자기 트론이 왜 올렸냐?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문을 보는 게 낫겠죠. 이게 원문인데 지금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OKEX에도 트론 재단에서 관리하는 계정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트론을 보내주면 거래소 밖에 있는 계정에서 너네한테 보내줄게. 1대1로 무제한 언리미티드 1대1 출금을 해줄게 라고 저스틴이 발표하자마자 트론 계열콘이 확 올랐어요. 그러니까 트론으로는 바꿨을 때 트론을 OKEX 내부에서는 거래가 가능하니까 그 계정으로 보내놓고 밖에서 이제 다른 계정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트론 계정이 확 올랐다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일시적으로 그거예요. 트론 OKEX 거래소 내 트론 강제 출금을 지원한다. 뒤에도 비슷한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완전 중앙화를 하려고 하는 건가? 탈중앙화라고 최소한 부르짖는 거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DID인데 요즘 CBDC랑 더불어서 DID 기사도 많이 올라오네요. DID는 Decentralized ID
탈중앙화 신원인증, 분산 신원인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코인데스크의 박근모 기자님이 쓰신 글인데 그냥 제목만 보고 끝에만 볼게요. 필요하신 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DID에 증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아이콘루프와 신한은행이 만든 DID 서비스 증인데 지금보다 나중이 더 기대라고 제목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쭉 봤는데 중간에는 뭐, 증 설치는 쉽다. 안드로이드와 OS 앱스토어에서 증을 설치하면 끝이다. 근데 뭐 접근하면은 인증을 받고 패스도 통과를 해야 되고 그랬다. 순간 증을 왜 써야 하는지 혼란에 빠졌다. 그냥 패스를 사용하면 해결되는 건 아닌가. 잠깐 좀 이상하다.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신분증만 하면은 확인할 수 있는데 또 하고 이중적으로 2번, 3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쫑은 아직 미완성이다. 되긴 됩니다. 쓰긴 어렵다. 기능은 매우 점수를 낮게 주셨네요. 총점은 뭐 5점 만점에 2점을 주셨네요. 일단은 나중에 기대된다는 거는 지금 뭐 할 게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단어 몇 개만 보면은 상황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놓긴 내놨다. 근데 현재는 별로다. 앞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좀 또 특이하더라고. 요거는 공공증명서 발급을 스마트폰으로 한다. 이것도 분산 신원인증 애플리케이션 이니셜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한번 같이 훑어보겠습니다. 요거도 신기하더라고요. SKT에서 전자문서지갑을 출시를 해가지고 뭐 정부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동사무소에 띄는 문서들 있잖아요. 주민등록부 초본 이거를 전자문서로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보면 SK텔레콤은 분산신원인증 DID, Decentralized ID, 애플리케이션 이니셜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유통하는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라고 합니다. 정부24와 이니셜 앱을 연동을 해가지고 이니셜 앱에 전자문서로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 등등을 내려받을 수 있고 모바일로 제출하고 검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상당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도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제는 내년도에도 그렇고 지금도 개발하고 연구되는 것 DID 중에서는 탈중앙화 신원 인증이라고 딱 얘기를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 그리고 모바일 증명서 그리고 여기도 모바일 이거 뭐라 그래야지 본인 인증 뭐 이런 식으로 실명 인증 발급 뭐 이렇게 되는 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 좀 느껴지긴 합니다. CBDC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라인 얘기했고 클레이턴 얘기했고 한국은행이 CBDC 하려고 업계를 불러서 얘기했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DID도 아마 사실 뭐 안 될 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우리 생활에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근시일 내에 특히 저는 CBDC는 좀 걸릴 것 같지만 이 DID를 통한 분산신원 인증이나 모바일 쪽은 아마 바로 될 것 같긴 하네요. 오래 안 걸려서. 그레이스케일 저는 그레이스케일을 맨날 챙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산을 계속 SEC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는 계속 기사가 비슷한 게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BUSD가 뭐냐면 바이낸스 USD입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알려진 게 테더가 알려져 있고 그리고 바이낸스 USD도 있고 USDC 서클에서 제미니 쪽에서 운영하는 서클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1달러를 추종하는 코인이죠. 네, 뭐 여러 가지 제가 좀 깊게 설명은 못하긴 하지만 1달러를 뭐 담보로 맡기던지 토큰화를 하던지 아까 네 설명을 봤는데 수조님께서 설명하신 글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게 올라오면은 제가 그거를 첨부를 해드릴게요. 그걸 보는 게 더 정확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1달러를 맞춰가는 형태가 있고 1달러를 담보를 잡고 하는 형태가 있고 아무튼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스테이블 코인은 일단은 달러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이 나와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지금 제가 정리를 했을 때 기준으로는 테더, 서클 달러, 팍소스 스탠다드, 바이낸스 달러, 트루 달러, 다이, 제미니 달러, 스테이블 USD 이렇게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얘기가 나온 부분은 이 점유율도 밑에 제 블로그에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순위 사이트에 가면 보실 수 있고 바이낸스 USD, BUSD는 바이낸스와 팍소스가 공동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바이낸스 USD인데 감사 보고서에서 보면은 발행된 만큼의 달러가 예치되어 있다. 예치금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테더 같은 경우는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준비금 규모가 감사받은 자료를 근거로 약 74% 여기 나와 있을 거다.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저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 테더가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데 테더사가 달러만큼의 USD를 발행하게 되는데 발행량의 약 74%가 보관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은 바이낸스 USD, BUSD 같은 경우는 발행한 양만큼의 달러를 은행에 가지고 있는데 테더 같은 경우는 발행한 양이 100이라고 하면 실제로 은행에는 한 74% 정도의 달러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도 가끔씩 한번 신경 쓰시면 좋고, 뭐 망할 거라고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긴 하지만 일단 보유량은 그렇다는 겁니다. 74% 정도로 되어 있다. 자료를 찾으면 그렇게 나와요. 비트맥스는 이 신원인증 KYC를 안 하면은 아마 앞으로는 사용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 사용자 신원인증 KYC 3개월을 앞당겼다.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KYC 기간을 11월 5일까지로 결정했다고 하니까 KYC 작업을 거쳐 미국 정부 및 금융당국의 규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마진 거래소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제재를 안 받으려면 시킨 대로 해야죠. KYC는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도 쓰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거 뭐 내 코인은 안 올랐는데 왜 공포 탐욕 지수는 60일까지 올라간 거고 왜 도미너스는 60.5%까지 넘어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올라라 좀. 장펑차오가 바이낸스의 블록체인 업계 최고 부자에 올랐다는 기사입니다. 돈 많죠? 장펑차오는 리치스트인 차이나야 되는데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비트메인은 1조 1천억. 와, 많다. OKX 설립자 시밍밍이 1조 3천. OKX는 지금 거래소 출금 정지 상태인데 일단은 1조 3,600억 원. 지난해 1위였던 비트메인 공동 설립자 장커타는 지난해보다 무려 3조 2천억 원이나 감소한 1조 8,899억. 야, 씨, 얼마가 날아간 겁니까? 지금 원래는 3조 2천억 원이나 감소했다고 하니까 대략 5조쯤 됐겠네요. 5조. 5조인데 3조 2천억 원 손절인가요? 참, 너무한다 이거. 됐다. 상봉자원의 자산이 3조 5,700억 원. 블록체인 업계 1위다. 이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도 돈 욕심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건 그렇고 이거 파커님, 조인디 파커님께서 쓰신 기사인데 가끔 제가 올라오는 글들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WBTC에 대한 글입니다. WBTC의 모든 것이라는 거고 래핑을 시키는 이더리움 위에서 비트코인이나 일단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묶어두고 이더리움에 있는 WBTC로 바꿔서 사용 가능한 그 래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고 있는 자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WBTC는 제가 올라올 때마다 가끔씩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고 이런 툴도 나와 있고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WBTC를 제가 직접 바꾸는 날이 되면 저는 그냥 직접 해볼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굳이 억지로 WBTC를 바꿀 이유는 없으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걸 뿐이고, 필요하다면 전 직접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하면 되니까. 요거 좀 재밌는 기사인데 이거 이따가 페이팔 얘기도 할 거예요. 하는데 솔라나 is currently highest TPS 블록체인 플랫폼, 솔라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TPS에 대한 글입니다. 트랜잭션 퍼 세컨드라고 초당 전송량을 의미를 하는데요. 지금 솔라나를 강조를 하려고 이더리움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2.0을. 이거 비교된 사진들은 가끔씩 올라오긴 하는데 일단 이더리움 10만원, 뭐 이건 아직 나온 건 아니고 솔라나가 65,000원이다를 강조하고 싶었나봐요. 비자가 65,000, 아발란체가 4,500, 리플이 1,500. 리플은 제 기억에 그런데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속도 빨라진 건 없네요. 초당 1,500건 전송한다는 건데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 이오스가 하나 빠졌네. 이오스도 대략 한 4,000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폴카다 1,000, 페이팔 193. 페이팔이 속도가 느리다고 전송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초당 193건 전송하면 된 거지. 그 이상 뭐 빠를 필요가 있나요? 현재 이더리움은 20, 비트코인은 10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보다 좀 빨라야 되긴 하지만 당장 10만 건을 초당 처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연?
6만 5천 건을 솔라나가 한다고 해서 지금 6만 5천 개의 트랜지션을 보낼 이유가 있을까요? TPS 자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언제나처럼 TPS라고 치시면 정리된 글이 나옵니다. TPS가 무엇인가? 한번 보고 넘어가죠. 길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 트딜레마랑 같이 자주 등장하는 건데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딜레마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이거 필요하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TPS만 한번 볼게요.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 내역의 수라고 얘기하는데 비자 카드도 그 당시보다 많이 늘었네요. 아까 6만 5천 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TPS만 치중한다고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TPS랑 그 TPS는 어떻게 보면 확장성인데 탈중앙화랑 보안성을 모두 갖춰야 블록체인에서 해결하지 못한 트릴레마를 좀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해결했다고 나오는 것들 중에는 스캠 코인도 많으니까 주의하시면 되고 TPS만 가지고 그게 좋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뭐 100만 TPS 나온다 뭐 이렇게 하는 코인들도 있으니까 걸러서 들으시면 돼요. 단순히 생각했을 때 페이팔과 비자가 속도가 낮더라 하더라도 이게 거래가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더리움은 조금 뭐 전송이 현재 상태로는 지연될 수 있지만 뭐 2.0이 나온다면 10만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건 좀 다른 얘기고 일단은 TPS가 높으면 좋지만 TPS가 꼭 높다고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오늘 많이 시켜드셨나 모르겠는데 페이코인에서 BBQ 사실 BBQ도 제가 올릴 수 있었는데 저 주변에 BBQ가 없어요. 집 근처에 주변에 망해가지고 없고 다음 주에는 매드포 갈릭이랑 제가 좋아하는 도미노 피자 50% 할인되어 있으니까 꼭 미리 챙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켜 먹으신 분들은 잘 드셨으면 좋겠네요. OKEX 사태로 이양자 포란 거래소들 개인키 관리법 공개. 이 부분은 어제 제가 이것도 비슷하게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쭉 읽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거래소들이 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주고 있다. 뭐 OKEX는 쉬밍밍 책임 관리자 CEO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마 본인 혼자 프라이빗 키를 들고 있어서 그럴 게 아닐까라는 설명이죠. 뭐 MXC와 비박스 거래소도 안전에 관한 보고를 발표했다. 사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런데 제가 좀 이해하는 바로는 다중 서명, 멀티시그에 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은 임계치 서명 이건 잘 모르겠더라고.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다중 서명은 이제 어제 얘기한 대로 멀티시그인데 그 키를 여러 명이서 분산해서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3명 중에 1명이 없더라도 2명이 열 수 있는 대신 1명은 열 수가 없겠죠. 최소 2명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이 임계치 서명은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설명할 수 없으니 일단 다중 서명에 대해서 거래소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다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죽거나 잃어버리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는 지금 같은 OKEX 같은 출금 정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들이 그렇게 혼자서 관리해 버리는 것조차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리스크도 당연히 내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긴 또 중국 거래소 드래곤엑스 입출금이 중단됐고 경영이 악화됐다고 얘기하는데 뭐 해킹 피해도 당해서 그래서 문 닫겠다. 뭐 입출금 중단. 이거 쓰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할 수 없고. 코인원이 3년이 맞나? 그냥 열게요. 안 열려고 했는데. 코인원도 국내 4대 거래소 안에 들어가는 거래소긴 하죠. 6주년이네 6주년. 오케이. 6주년인데 최종 목표는 암호화폐 종합 자산관리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뭐 설명에서도 다른 거래소들도 비슷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일단은 재밌네. 6년 동안 코인원은 사용자 수 90만 명 누적 거래량 157조 원을 달성했다. 야 이거 수수료만 대충 때려봐도 많이 됐을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코인원도 디파이 쪽 코인도 많이 상장을 하고 스테이킹 서비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파이 종합 서비스를 출시하고 누적 예치금 650억 원 그다음에 이자 및 지급 보상 50억 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코인원이 앞으로 어떻게 좀 해나가겠다 어떻게 해왔다 뭐 그런 부분에서 인터뷰가 아니지 간담회를 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영국의 상장 기업 모두가 현금 보유량을 최대 10%의 BTC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지금 자꾸 제가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상장사들 약 한 다 합치면은
6, 70만 개? 될 것 같은데? 예. 아니다, 180만 개였나? 아, 모르겠다. 아무튼 많은 양의 BTC를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영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핀테크 기업 모드 글로벌 홀딩스가 자사 현금 보유량의 최대 10%를 BTC 구매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게 좀 재밌어요. 계속 보는 게 어디지? 그레이스케일도 그렇고 기업들에서 BTC를 산다? 사실 회계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회계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도 듣지를 못했고, 근데 기업들이 이게 자꾸 산다고 하는 거는 신기하긴 합니다.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똑똑하죠. 미래를 보고 나가는데, 이 BTC가 자기가 투자하는 현재 시점에, 예를 들어서 12,000불인 현재 시점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투자를 하겠냐고요. 당연히 아니겠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BTC 구매하는데 조금 열을 올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오면 하나씩 꼭꼭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업들이 산 얘기. 파일코인 얘기인데요. 파일코인 프로토콜 랩스에서 파일 덤핑은 사실이 아니라는 6가지 입장을 내놨는데, 일단은 매도는 한 것 같아요. 의도적 매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고, 한 게 덤핑 의혹은 덤핑은 아닌데 대규모 매도는 하진 않았지만 일부는 했다. 하긴 한 거죠. 그죠?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보면은 그래서 뭐 더 읽을 게 있나요? 끄트머리만 보면 되지. 파일 의도적인 매도는 아니었다. 일단 매도는 한 거다. 알아서 잘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의 얘기라. 이거 OKX 거래소에서 법정화폐는 이제 거래가 된다고, 법정화폐 거래가 된다고 이제 회복된 기사가 올랐고, 지금 9시가 좀 지났는데 이 공지에서 법정화폐 거래가 된다고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됐을 겁니다. 지금 9시가 넘었으니까. 추후에 근데 이게 법정화폐랑 프라이빗키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거래가 회복된다는 거지 암호화폐를 출금해 주겠다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루니버스 블록체인 웨비나라고 해서 루니버스에서 남다 256에서 주최하는 루니버스 웨비나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지금 웨비나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10월 27일 다음 주네요.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웨비나가 있으니까 참석하실 분들은 한번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비나니까 온라인 유튜브로 들으시면 돼요. 저도 이제 미답 정보 같은 거는 미답 정보 교류방 수조님을 통해 가지고 이 정보를 올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론 재단이 이거죠. 어제 얘기했던 아까 얘기 들었죠. 저스틴 선이 우리 계정에 넣으면 1대1로 출금을 시켜주겠다 외부에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트론 재단이 OKX 트론 강제 출금 관련 내부 이체 주소 계정을 추가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죠. OKEX 계정을 자기들이 추가를 해놓고 여기다가 트론에서 트론 100개를 보내면 밖에 있는 계정에서 100개를 준다. 이거니까 계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일로 보내면은 체크를 하고 보내주겠다. 그거죠. 뭐. OKX는 프라이빗키 담당자의 중국 공안조사 이슈로 출금을 중단한 상태다. 담당자가 쉬밍밍이라고 창업자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 거고. SC와 달리 미 법무부가 암호화폐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한번 읽어보세요.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라는 용어를 법무부 보고서에 썼다는 그런 내용인데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썼다고 하네요. 요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고. 이거 좀 전에 나온 거예요. 이거 페이팔에서 이거 읽어볼게요. 페이팔이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것, 그리고 쇼핑, 이 네트워크에서 쇼핑까지 하는 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장은 아니고 여기 딱 보면 starting in early 2021 내년도 빠른 시기부터 해서 한다. 그게 약간 속보식으로 올라왔고, 요것도 영문 본문 기사입니다. 그리고 코이니스 역시 좀 빠르죠. 코이니스 제가 혹시나 코이니스에서 좀 오보나 이런 게 있으면 제보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원문을 직접 찾아보면은 혹시 모지라는 부분이나 조금 잘못된 부분 차지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큰 좀 장점은 빠른 속보, 그게 좀 장점이라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자주 찾아보는 편이고요. 일단은 페이팔은 이거예요. 가상자산 매매 쇼핑 지원을 예고했다라고 합니다. 페이팔 고객은 2021년 초부터 네트워크상의 2,600만 가맹점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쇼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라고 했으니까, 페이팔 아까 페이팔도 잠깐 나왔죠. 그 TPS 관련해서 보다가 페이팔이 192인가 196인가 한번 보죠. 뭐 190
193이네요. 다 틀렸네. 초당 193의 TPS를 갖고 있는 페이팔이 암호화폐 구매, 판매, 그리고 쇼핑에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사입니다. 어쨌든 좋은 겁니다. 페이팔이 결제 플랫폼을 암호화폐를 가지고 갔다는 것도 사실 페이팔은 이미 그 결제망이 전 세계적으로 다 깔려 있는 상황이니까 좋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자기네들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겠죠. 오늘도 들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많지만 저 혼자 떠드는 것처럼 얘기를 해도 들어주신 분들과 뉴스를 좀 공감할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영이 아빠였습니다.